자, 소개드립니다. 현미경 속 진실을 찾는 미세 증거 전문가 이동계 연구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 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딱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예, 예. 전공이 맞죠? 과학입니다. 전공이 화학이시죠. 네, 네. 답답 뵀을 때 느낌이 왔나요? 아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네네. 이게 뭐 이런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시려면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지금 예. 원소 기호도 막 써 있고 막 그러네요. 예. 원소 구조, 분자 구조. 저거 뭐라고 뭐 저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뼈시로인데 뼈시로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물로 씻고 뭐 그다음에 뭐 아세틱 애시드로 뭐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물로 2번 씻고 그다음에 오븐 드라이하고 7일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세상에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요. 모르겠어. 뭐 이제 현미경으로 이런 거 많이 관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 이게 이런 게 현미경입니까? 예, 요게 이제 큰 스테이지에 이게 유명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뭐까지 나오나요, 이게? 요게 한 16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160배요? 예. 제 손도 찍으면 완전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이게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손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배율이 높을수록. 와, 예. 와, 예. 그러면은 와 피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잠시 야 신기하네. 깨끗하게 오, 와. 하고 그다음에 배율을 높이면 와 저게 다 저거. 보이네. 손톱 예. 결이. 예. 와. 그러니까 뭐 센터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뭐 한 1mm보다 더 작은 섬유올이 보여요. 와 그러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한 올 한 올 찾아내는군요. 와. 와. 예. 잘하다. 그러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한 개 채취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예.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 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 그러니까 11 예.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뒤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돼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추측을 하는 거죠. 동위 원소 분석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요걸로 해결했던 사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이거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청송 마을회관 농약 사건은 그게 아마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고
그 똑같은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농약병이 마을 주변에 11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용의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신 농약, 그 위내용물 뭐 하고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이제 농약 성분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해서 이 농약이 다 같은 농약이다. 그러니까 성분도 같지만은 제조도 같은 시기에 됐을 그 같은 농약으로 판정을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쓰면은 화학 성분만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의 비율이 다르고 16하고 18. 네. 그 존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원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요. 산소 비율이요. 예. 현장에서 수거된 것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의 산소 비율과 그다음에 용의자 집에 있던 농약인 산소 비율이 같고 나머지 회사들의 산소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메소밀이라는 성분도 같으면서 산소 비율이 같으니까 이 농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메소밀을 산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탄소와 질소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혹시 좀 직접 감식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뭐 밀양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기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유조선 폭파 사고도 가봤고 예. 뭐 여러 개 중에 로프를 메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뉴스에 네. 아 진짜 참. 네. 아파트 외벽 공사를 아파트 하던 외벽 도색 작업자의 작업을 하던 밧줄을 끊어 40대 숨지게 한 노동자가 피의자가 경남 양산의 한 최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40대 공개된 남성이 내용이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외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그 주민이 한 분이 결단을 해서 추락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일어난 추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현장을 출동해 보니까 요 작업자들 밧줄이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절단한 단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족적과 유사한 동일한 신발이 있는지 세대를 탐문하던 중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일한 신발 문양이 있는 슬리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 사건 형태로 해서 의뢰가 왔는데 떨어진 노플줄하고 그다음에 그 절단했을 거로 생각되는 뭐 가위나 칼, 커트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미세 점검물 중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이 로프줄 성분과 같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25개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나왔어요. 예,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로프 그 성분이 성분. 예. 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보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왜 그러나? 41살 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씨는 커터칼로 숨진 작업자 김모 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김 씨와 아내, 5아이까지 7 식구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서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가장이 참사를 당한 모습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절단면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게 어떤 도구로 절단을 했는가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협업인데 예. 저희 과에서는 못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흔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적실에서 절단면을 비교하거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성분 분석해서 결과를 또 통보해주고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약간 다양해서 4가지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
지문, 족적, 공구흔, 혈흔 형태 이렇게 4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구흔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공구들이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동작의 특성도 다릅니다. 보통 칼로는 이제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절단해서 절단면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칼은 평면 형태가 되고 보통 이렇게 직선형의 흔적이 생기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날이 진행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 특성들과 날 자체의 형태,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도구에 의해서 손상은이 생성됐는지를 알아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국가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국가수 온다고 했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보면 국가수에 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정보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국가수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FBI나 FBI나 약간 무슨 그런 수사기관, 네네네. 예, 뭐 CSI, 예,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경찰 소속이 아니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과학 수사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자금을 대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포렌식적으로 연구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 수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독자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 수사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억수로 재밌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돈 안 되는 과학이잖아요. 돈 되는 과학은 뭡니까? 그 약을 만들든가 그래 빔더블을 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빔더블을 못 모니까. 저기 계속 이거 들으니까 W를 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죠. 열심히 일해서. 이 업무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업무할 때 이거 분석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늘상. 네.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 분들이나 뭐 법원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그 결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확신이 좀 차야 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예,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힘들죠. 예.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해보면 있는 했는데. 방법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알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미안하죠. 내가 쓰는 감정서의 내용이 만족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어려울 때 좀 너무 이슈가 큰 사건들에 관계된 것들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탁 곤두서죠. 나름대로 혼자서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편두통이 좀 심한 편인데 그 감정서가 나갈 때까지 한 3, 4일 동안 두통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3, 4일이요? 예, 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일이 쉽고 어렵고 장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예. 답이 없으니까 며칠 때 미안하죠. 다른 것보다 이 일하시면서의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갑자기 정인 추석이 오면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아침 그 결과 리포트 했던 거 다 한번 다시 훑어보고 가는데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내가 단지 온 걸로 분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이 살인자 앞에서 또 증언도 해야 되고 얼굴을 다 보면서 그리고 혹시나 가족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예, 얼굴을 보게 나중에 되니까.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감정서에도 이름은 또 다 써 있고 자기 이름도 이름 숫자도 다 써 이게 있고.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예. 또 고충이 여러 가지 고충들이 또 진짜 많으시네요. 예, 그런 것도 그러면 걱정이 되죠. 예. 연구관님은 지금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네.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럼 몇 급입니까?
관이 5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야. 예. 저희가 또 이제 늘상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네.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뽑아오셨어요? 뭘 또 뽑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준비성이 아이고, 접어서. 수당을 또 뽑아오셨어요? 아이고, 뭐, 저희가 뭐 수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예. 궁금해하시니까 예. 여기 보일 거라 여기 생각하는데. 있네요. 예, 예. 정근 수당, 가상금, 가족 수당, 연구 업무 수당이 있고 위험 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의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명예 조기 퇴직 수당까지 해가지고. 아, 요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퇴직하면 15년 근무했으니까 아, 얼마 여기- 주나? 1,900만 원 주더라고요. 1,900만 원 주더라고요. 지금 퇴직하셨을 때 이제 연금에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난 김에 수당을 다 계산을 해보셨구나. 클릭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15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수당을 1,900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서 구경 한번 했죠. 좀 그렇긴 예, 하네. 예. 봉급은 근데 그래 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뭐 봉급 아니 뭐 저희한테 봉급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경하시라고. 소문 안 낼게요. 야 역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이 국가수를 혹시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것만큼은 꼭 좀 알아두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냥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민간 기업하고 달라서 봉급 오는 곳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익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온 세금에서 내 봉급이 몇 푼 오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또 이거 우리 또 박수를 또 그럼 지금 봉급에 만족하십니까? 좀 더 만족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주세요 이러려면은 국민들이 야 국가수 도저 이 정도는 돼야지 봉급이 올 거니까 그래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예, 예. 참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예. 그렇게 생각.